청와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중재하기 위해서 돌직구쇼 춘추관 마련했습니다. 오늘 춘추관장 김 관장 불러봅니다. 네, 오늘 춘추관장 김 관장이 준비한 3가지 춘추관 뉴스 준비했습니다. 과연 첫 번째 춘추관 뉴스는 어떤 것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춘추관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이제부터 미래부의 보고는 안 받겠다.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라고 공개적으로 미래부를 질타했습니다. 업무보고 안 받겠다. 급기야 업무보고 보이콧까지 자문위가 선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일단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회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도 미래부 쪽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경제 2분과 그리고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인 저는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국가기구입니다.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의 피부에 와닿을 통신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정자문위의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미래부를 질타하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약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 서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이 통신의 기본 요금을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두고 국정자문위는 미래부에게 통신 기본료 폐지할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압박을 가한 건데 이게 현실화하려고 미래부가 찾아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바로 폐지하기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영 위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통신비를 어떻게든 공약이니까 없애는 것을 실현하고 싶은 국정자문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업무보고 안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방부에 의해서 미래부까지 질타를 하냐라는 미래부 관료들의 마음도 일견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요금이 11,000원이죠. 그 11,000원을 갖다가 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바로 적자 구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첫째로 기본요금을 폐지하라 말아 하는 거를 일반 기업들이 정부가 공약사항이라서 압박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면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 그 최민희 의원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예. 그 김진표 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날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기획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과 함께 외부 인사를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첫 마디가 점령군 행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 발언으로 저는 잘 나온 메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 인수위가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점령군 행세를 해가지고 부처받는 사람들한테 보호받는 사람들한테 장어를 먹다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장어 먹다가 잘리기도 하고요. 예. 김경수 당시 위원장이 엄청 사과를 했었죠. 장어 먹다 잘렸다. 예, 그럼 이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또 30대 소장학자 위주로 인수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끓죠. 열정도 큽니다. 노동위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던 한 교수는 나 이런 거 못 받겠다고 박차고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점령군 행태죠. 근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공약이 안 맞으면 접점을 불러서 같이 머리를 받대고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지 예. 안 받겠다 하는 거는 김진표 위원장이 경고했던 바로 그런 점령군 행태 아니겠습니까? 예.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때와 비슷한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 건데 김 변호사님 그냥 미래부를 뭐 한 12번 만났으면 이럴 수 있는데 딱 2번 만났다는 거예요. 국정자문이랑. 그래서 미래부가 안 된다라고 버틴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이제 안 받겠다라고 보고 선언한 것이 점령군 아니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과점 기업이죠, 대표적인.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인 이유가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영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 비용이 다 회수될 때쯤에는 어느 정도 기본료를 낮춰서 약간 소비자들 또 국민들의 편익을 이제 기하는 것이 이제 맞긴 한데 문제는 이걸 보고 방식에는 저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행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사실 미래부 입장에서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면은 이걸 어떻게 기업들과 협상하고 어떻게 이거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실무진들이 사실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는 개헌을 앞두고 있는 지금 권력 분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행정부처를 다 좌지우지하기보다는 행정부처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정책 판단 능력을 이제 존중해 주겠다는 이제 그런 기조로 흐르고 있는데 약간 이 기조와는 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부터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답변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그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가 여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이거 사실은 만약에 두 번 다 최민희 위원이 원하는 만큼 열정으로 그랬을 수 있다라고 100번 이해를 합니다. 두 번 다 마음에 안 들거나 성에 안 차면 사실 뒤로 살짝 불러서 그럼요. 아니 김 과장